그 다음에 우리 공법에는 매도 청구하고 매수 청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 매수 청구는 내 땅이나 내 건물을 사가라고 청구하는 건데 국토계획법에 매수 청구가 하나가 있고 농지법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매수 청구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시설사업이 안 됩니다. 시가 좀 작은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안 된다. 즉 실시계획 같은 거 인가 안 나오고 사업을 10년 지날 때까지 안 하고 있으면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을 때는 매수 청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10년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즉 실시계획 인가 같은 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사업을 안 하고 10년이 지나면 지목의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같은 걸 포함해서 누구에게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한테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시설사업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주고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하고 6개월 이내, 즉 6개월째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오면 실제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해주는 거죠. 자, 매수할 때는 현금이나 도시계획 시설채권 같은 걸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되면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용으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지나서 청구하고 6개월째 될 때 매수를 거절했다. 여기 매수를 거절했을 때는 매수하지 않기로 통지했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근생, 3층 이하로 2종 근생인데 가로 아래 있는 건물들은 제외하고 공작물 같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현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의 건축은 허가가 안 나오는데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를 하는 걸 하고 매수의 그 청구를 받은 자가 6개월 안에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오면 현금이나 시설채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2년 안에. 그런데 10년 6개월째 매수를 하지 않겠다. 거절 통지를 했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3층 이하의 단독으로 한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여기 다중과 다가구는 제외이기 때문에 3층 이하로 1종 근린, 3층 이하로 2종 근린 공작물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농지법으로 가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처분 의무 1년짜리 통지를 받고 나서 농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짓거나 아니면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초과한 부분은 강제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분 의무를 1년짜리 통지하고 1년 내 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처분 명령 6개월짜리를 부과합니다. 처분 명령 6개월짜리 받은 농지 소유자가 부동산에 내놔도 농지가 안 팔리면 6개월이 지나면 또 이행강제금 받으니까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처분명령 6개월짜리 받은 사람이 농지 소유자인데 농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하면 농어촌공사는 시가, 감정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절대농지가 있는데 이 절대농지에서 농사짓고 있던 농업인이 농지 소유자가 또는 법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1년짜리 처분 의무 이행 안 해서 처분 명령 6개월짜리 받은 사람이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리면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는 시가, 감정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고 농업진흥적 농지 소유자가 그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농사 짓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를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 받았을 때는 이때는 시가, 감정가 요 사이에 시가하고 공시가 사이인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올해 이제 시험 문제 예상 문제로 봐야 됩니다. 처분 명령받은 사람은 농지법 위반했기 때문에 시가가 평당 10만 원,
감정가가 평당 8만원, 공시지가가 평당 6만원이면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는 건데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가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했을 때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가 정도를 지급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국토기획법상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서 매수 청구하고, 자, 매수 청구를 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가 오고 10년 6개월째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왔으면 현금이나 시설채권 주는 거, 요게 이제 바로 국토기획법상 매수 청구고, 농지법에는 농지 처분명령 6개월짜리 받은 사람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 받았을 때 가격이 사주는 가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공시지가 평당 6만원,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평당 8만원 정도 쳐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법상의 매도 청구를 볼 건데, 자, 매도 청구는 내 땅과 내 건물을 사가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라는 게 사가라고, 매도 청구라는 거는 네 거를 나한테 팔아라가 되는 거죠. 제가 약간 혼동했습니다. 자, 매수 청구, 내 땅이나 내 건물을 사가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당신의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자, 매도 청구라는 게 나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비법에서 매도 청구가 2번 나옵니다. 자, 일단 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우리 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 정비구역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고 나서 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 중에 재건축입니다. 자, 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반대한 사람을 수용하는 거고, 재건축 사업이 매도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관리청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나중에 여기서 매도 청구 1이 나오는 거고, 매도 청구 2가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재건축, 우리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는 각 동별 과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에 반대한 사람은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온 다음에 매도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개발은 수용으로 뺏는 거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해서 거기 불응하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야지만 강제로 뺏는 제도. 자, 하나 더. 자, 사업 시행계 인가 나오면 120일 안에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하고,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들,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 다시 또 이 재건축이 매도 청구를 한 번 더 합니다. 매도 청구 2입니다. 2. 그래서 매도 청구 1은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 재건축 조합이 팔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나오고 나서 이 매도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합이 우리에게 넘겨라 이런 식으로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은 수용이고.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을 먼저 보실까요? 먼저 우리 정비법상 매도 청구는 좀 전에 그림 봤듯이 사업 시행자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재건축할 때 건축물이나 토지 한쪽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사업 시행 인가 후 협의가 불성립하면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그림처럼, 자, 재건축 조합 설립에 아까 각 동별 과반과 전체 4분의 3, 면적 4분의 3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 조합원 자격을 안 주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나오면 이 매도 청구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처음 매도 청구할 때, 자, 먼저 사업 시행 인가 후 30일 안에 다시 한번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겠냐고 회답을 촉구하고 2개월을 기다려줍니다. 근데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되는데, 회답이 없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가지고, 회답이 2개월 동안 없으면 다시 또 2개월을 잡아서 매도 청구를 하는 걸 합니다. 자, 이렇게 매도 청구할 때 먼저 가격을 제시하고 팔아라서 안 팔면 2개월 안에 매도 청구를 하는 걸 하는 것은 소송을 가서 이제 강제로 뺏는 거죠. 자, 판결문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30일 안에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겠냐고 회답을 촉구하고 2개월을 기다려줍니다. 근데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으면, 회답이 없고 나서 다시 2개월을 잡아서 이 매도 청구라는 거 가격 협상해보고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도 청구는 요거죠. 자, 두 번째 매도 청구는, 자,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다시 한번 매도 청구를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요때가 아니라 두 번째 매도 청구인데, 또 재건축 사업만입니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분양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람,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라는 걸 할 때는 먼저 90일 안에 가격을 제시해서 보상 협의하고 그 다음에 9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60일 정도 이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아까 30일, 2개월은 매도 청구 1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 2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90일 안에 가격 협의해보고 90일이 지날 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다시 한번 60일을 잡아서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는 게 매도 청구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법에 나오는 매도 청구 3개를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매도 청구는 이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100%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100% 소유권이 곤란하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나오는 지역에서 80% 이상만 사용 권한을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20%가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아까 우리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건데 자, 그 리모델링 설립인가 받고 나서 이제 그 설립인가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자, 먼저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100% 소유권이 원칙인데 자, 이때 예외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면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소유권 100%가 아니라 대지 사용권은 80% 이상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다음과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80% 이상을 확보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일 때는 자, 소유권이 100% 없더라도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일 때는 대지 사용 권한으로 80% 이상만 있어도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확보 못한 부분은 매도 청구라는 걸 하는데 자, 80% 이상 중에서 95% 이상 확보한 사람은 확보 못한 나머지 대지 5%에 대해서 모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자, 80% 이상 95% 미만으로 확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 만약에 80% 확보했을 때는 남은 게 20%, 90% 확보했을 때는 남은 게 10%가 있는데 이렇게 95% 이상보다 작은 숫자로 확보했을 때는 자, 확보 못한 대지를 찾아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95% 이상 확보했을 때는 나머지 토지 5%에 대해서 모두에게 매도 청구하는 거고 8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5% 미만으로 비율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람은 확보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10년 전부터 땅을 계속 소유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매도 청구.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아까 이 그림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거기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반대하면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결의가 이게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데 언제 하는 거냐면 리모델링 허가에 대한 동의 비율을 맞췄을 때 이게 매도 청구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결의에 조합 설립인가의 결의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매도 청구라는 걸 할 겁니다. 근데 언제 하는 거냐면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가시면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하는 건 맞는데 매도 청구 시기는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얻어야 되는 동의 각동별 50% 전체 75%가 확보되고 나서 이 조합 설립인가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의 인가 그 결의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자가 되는데 자, 바로 청구하진 말고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동의 비율까지 맞췄을 때 각동별 50%하고 전체 75%까지 맞추면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매도 청구는 뭔가요? 자, 사용검사 이후에 여기 사용검사 이후에 자, 주택단지의 대지의 일부를 소유권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택 소유자가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이 사용검사 이후에 하는 매도 청구죠. 자, 주택의 소유자들이
자,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가지고 실소유자가 주택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뺏어가면 다시 주택 소유자가 실소유자한테 되찾아오기 위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 등이 아파트 입주자들인데 아파트 소유자들이 주택 단지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실수요자가. 근데 실수요자가 5% 미만 정도 되는 땅을 소유권을 뺏어가면 주택 소유자가 실수요자한테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매도 청구할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서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 소송에 대한 판결의 결과는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4분의 3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자, 매도 청구 대상은 5% 미만 땅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수요자가 소유권을 찾아간 날로부터 2년 안에 성달이 돼야 된다. 자, 이 정도 내용들을 보시면서 매도 청구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청구가 주택법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법에서 2군데가 있으니까 이 매도 청구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